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환경부 장관이 어제 화순 동복댐을 찾았습니다. 동복댐에 물이 고갈되면 광주 북구와 동구 지역의 단수가 불가피한데요. 광주시는 주화모의 물을 동복댐으로 끌어오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동복댐의 수위는 155m, 저수량이 바닥나는 저수위까지 불과 1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내년 3월 말이면 물이 고갈됩니다. 유례없는 가뭄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동복댐을 찾았습니다. 광주시는 동복댐이 고갈될 경우 광주 동구와 북구의 단수가 불가피하다며 주암댐의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현재 경남 정수항에 일 30만 톤 공급 중인 주암댐 원소를 용해안 10만 톤, 경남 20만 톤으로 분할 공급을 건의드립니다. 환경부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수자원 공사하고 광주시하고 좀 세부 사항은 좀 조절을 해서 이 부분을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와 전남 4개 시군 상수를 책임진 주암댐도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수율 33.4%로 내년 5월 초면 고갈될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동복댐뿐 아니라 남부 지역 댐 용수 절약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댐 용수를 아끼고자 산업부라든지 발전용 댐이라든지 아니면은 농림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도 물을 비축하고 광주시는 영산강 하천수를 비상 공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물 절약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시가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물 절약 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수돗물 사용량이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이달 셋째 주 수돗물 공급량이 47만 4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5.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물 절감량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산란계와 종오리 농장 144곳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방역 점검을 하고 전담 공무원 등이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가금 생산자 단체와 가금 계열사에서도 회원 농가와 계약 농장에 대해 방역수칙 홍보와 준수 여부를 매일 전화조사하고 2주에 한 번 현장을 방문할 방침입니다. 일신방직과 전방 부지에 쇼핑몰이나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 사업자의 개발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핵심은 공업지역인 토지 용도를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사업자가 곧 사전 협상을 시작하는데 공익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복합 쇼핑몰을 포함한 챔피언스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일신방직과 전방 부지입니다. 계획대로 아파트나 판매 시설을 지으려면 광주시와 사전 협상을 통해 현재 공업지역인 용도를 상업이나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주 시작될 사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공공기여 비율입니다. 전체 31만 제곱미터인 부지 매입비는 7,700억 원. 상업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 토지 가치는 크게 오릅니다. 조례에 따라 땅값 상승분의 40%에서 60%까지 공공기여가 가능한 상황. 고금리 부담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사업자 측과 공익성을 높이려는 광주시의 팽팽한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가장 큰 수익이 예상되는 고층 아파트 용적률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사업자 측은 4,200세대를 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6개월 안에 협의를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할 거고요. 24년 상반기 정도에 최종 결정이 용도 지역이 확정될 걸로. 이미 민선 7기 때 원칙을 정한 공장 건축물 보존 방안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보존 대상 1순위인 가운데 공장 부지에 판매와 문화시설을 넣는 대신 기존 공장은 축소해서 역사 문화공원 부지로 옮기고 다른 건축물 부지에도 아파트를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광주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성과 이 공익성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가 열린 자세로 투명하게 해야 된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 확장을 위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신청하면서 제안한 지하차로 건설 등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신세계 프로퍼티가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에 추진할 복합 쇼핑몰인 가칭 스타필드 광주 사업 계획서를 다음 달 광주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광주시가 진행 중인 어등산 관련 소송과 무관하게 복합 쇼핑몰 사업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안서에는 호남권 최초 스타필드의 방향성과 휴양 레저시설 개발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돌산, 소미산에 대관람차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 달 초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 앞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소미산입니다. 이곳에 대관람차와 곤돌라를 비롯한 유의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 여수시에 제출된 건 지난 8월. 민간 사업자는 사전 절차로 소미산 사업부지 12,000제곱미터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제안했는데 시민사회단체는 여수시에 불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2년 전 소미산 정상에 동백숲을 조성하겠다며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은 뒤 산림 훼손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고 무엇보다 대관람차가 들어설 경우 자연경관의 사유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접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돌산의 교통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만약 그 돌산 분들이 응급 환자라도 생기면 사업자 측은 과거 환경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마쳤다며 사과하면서도 해당 사건을 이유로 대관람차 사업까지 반대하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가 사업자의 제안 넉 달 만인 다음 달 1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입지 여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경관이라든지 또 어떤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수시는 도시계획위 자문을 토대로 최종 방침을 사업자 측에 전달할 계획인데 결과에 따라 사업자와 시민사회단체 양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여수 웅천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에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김대현 조선대 공과대학장을 조사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하사고조사위는 또 그제 첫 회의에서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서로 공유하며 사고 원인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사조위는 이어 현장을 방문해 흙막이 등이 제대로 시공됐는지 점검했는데 오는 30일 2차 회의를 열어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조례는 3,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사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순천대학교 제10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 모두 5명이 입후보했습니다. 후보자는 강윤수 수학교육과 교수, 신동원 바이오 한약 자원학과 교수, 이병훈 법학과 교수, 조래철 일어일문학과 교수, 허재선 환경교육과 교수입니다. 순천대는 오는 29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다음 달 8일 투표를 통해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며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68.5%, 직원과 조교 21.5%, 학생 10%입니다.
어제부터 곳곳에는 단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비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대부분 그치거나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비는 오늘 아침까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양도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오후부터는 다시 맑고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0.9도로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며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도 16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8도, 광양 19도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5도, 강진과 완도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늘까지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비가 한 차례 더 내리면서 이후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3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